자,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1차 부등식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 배울 건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차수가 몇 차식인? 2차식인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런 형태. 부등식 맞잖아? 그지? 그러면서 왼쪽엔 무슨 식? 2차식이 들어가 있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이 2차 부등식이 될 때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죠? a가 0이 되면 2차식이 아니니까. 그죠? 요런 이제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런 2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요 2차 부등식, 예를 들면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직접적으로 해를 막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정리만 해준다면 사실상 1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 그지? 1차 부등식은 심지어 너네 앞에서도 한번 옛날에 한번 했었고요. 그죠?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뭐 이렇게 부등식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씩 다뤄왔어요. 그때 했던 것들이 다 1차 부등식 관한 내용이었거든. 근데 이런 2차 부등식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녀석의 의미를 먼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아니지, 그치?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또는 2차 방정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었던 때가 있는데 기억나니? 2차 방정식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적 의미로? 함수적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라는 건 다르게 생각해서 2차 방정식과 x축과의 뭘 구하는 거다? 교점을 구하는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기로 의미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주잖아? 이런 2차 부등식을 주면요.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요. 왼쪽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y는 0. 다른 말로? y는 0. 다른 말로? 건우야 뭐야? 네. y는 0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x축? x축 뭐 x절편 뭐야? 누구야? 너야? x절편이야? 말이 돼? 됐어? 그럼 이 함수랑 이 x축과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얘를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완전히 그냥 함수적 의미로 보자 라는 거죠. 2차 부등식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그냥 함수적 내용으로 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와 이 y는 0, x축과의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 있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럼 그 말은 지금 뭐야? 2차 함수랑 x축을 비교했는데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x축이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뭔가 이해가 좀 안 되죠. 이해되는 사람 있어 혹시? 지금은 뭔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봐봐.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는데 x축이 더 큰 범위래. x축이 더 큰 곳이 어디니? 우리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라는 건 뭘 구하는 거죠? 뭘 구하는 거죠?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야.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더니 x축이 더 큰 어디를 구해달라? 범위를 구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그려보면 내가 이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뭐 내가 조건을 하나 더 주면 뭐 a는 뭐 양수예요 라고 이렇게 한번 더 줘볼게. 이렇게 한번 줘볼게.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를 이렇게 내가 그렸어. 내가 요런 함수를 한번 그려봤다. 요런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이제는 뭐만 그려주면 되냐면 x축만 좀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생겼다고만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x축 이렇게 한번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모습 안에서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를 했더니,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대? x축이 더 크대. 그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지. 그지? 그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야.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아?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를 했을 때 x축이 더 큰 범위. 한번 생각해봐.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아? 유준아? 어디일 것 같아? 잘 모르겠지. 건우야, 어디일 것 같아? 그렇게 웃고 있으면 내가 시킬 수밖에 없잖아. 어디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네. 모르겠니? 차라리 어디일 것 같아? X축 아래요? X축 아래. 그렇죠. X축 아래죠. 왜? 봐봐. 얘들아, X축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X축보다 어떻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 아니야? 함수가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X축보다 뭐하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야. 그럼 반대로 X축이 함수보다 뭐하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 아닐까? 그래서 그 범위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얘네죠. 요만큼. 딱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애들. 이때는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는요, 이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거지. 그때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의 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이 녀석의 좌표를 베타라고 둔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풀어낸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x 범위 안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x축이 더 큰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조금 어려워 얘들아. 이거 말이 어려워. 이거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알파라 두고 여기를 베타라 뒀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그 범위는 이 알파랑 이 베타 사이가 됩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랑 y는 0 줄여서 뭐라고? x축이라는 이 녀석과 비교를 했을 때 함수가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었고요.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함수랑 x축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고? 함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야? x축보다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곳 아니겠어? 어디겠어? 얘네 아니야? 얘네? 그지?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알파라고 두고 이 보간을 베타라고 둔다면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그 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얘들아, 2차 부등식은 함수로 풀어내는 거야. 2차 부등식은 함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어떤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얘는 2차 함수랑 x축과의 비교를 해주다 이거야. 그럼 결국엔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그 x축과 어떤 관계로 가지고 있냐, 어떤 형태로 걔네들이 이렇게 엮여 있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 이 2차 함수랑 이 x축과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자, 그럼 결국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제일 중요해. 2차 함수를 그려내야 얘가 어떻게 생긴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만족시키는 곳이 어딘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함수를 그려봐야.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함수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함수를 그려내는 게 제일 중요해. 예를 들면, 자, 문제로 갈게. 잘 봐. 예를 들면요. 너네가 요걸 이해했으면 크고 작다, x축과 크고 작다에 대한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이해가 조금 됐다면 이제 문제로 가면 이런 겁니다. 잘 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대. 자, 2차 부등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따질 거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와 y는 0과에 비교를 했을 때 y는 0이 더 큰 곳이 어디냐가 궁금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얘를 알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함수.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이 x축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뭘로 바꿔주죠? 너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해줘야 돼? 그렇죠. 표준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 찾아주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찾아주면 이렇게 되겠네. y는 x-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이너스 4야.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물렁이죠. 그래서 난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요런 2차 함수가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1 콤마 마이너스 4인 요런 그래프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어야 될까? x축은 어디 있어야 될까? 그렇죠. 왜? 왜? x축이 더 크니까 y축 아니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잖아.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4를 찍고 올라와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따라서 x축은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그리지. 됐어? 그럼 이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곳이야? x축이 더 큰 곳이 더 궁금한 거야. 그게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가 만족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봐봐. 여기는요 각각의 이 녀석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뭐야? 교점이거든. 그럼 우리는 결국엔 정확한 범위, 이 녀석의 정확한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알아내야 돼. 2차 함수와 x축과의 뭐? 교점을 알아낸다고. 교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2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써야 돼? 교점 찾는 식을 써야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교점 찾는 식으로 가야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어떻게?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이 녀석의 교점의 요 녀석 좌표를 뭐라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뭐라 쓰는 거야? 3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x축과 이 함수를 비교했을 때 x축이 더 큰 범위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연습 좀 해볼까? 연습 좀 해볼까요? 아니다. 연습 좀 해볼까? 연습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연습할 만한 게 없네.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 잘 봐. 얘들아 연습 좀 해보자. 연습 많이 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와의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얘가 크다. 함수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린 얘를 찾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 쓰고 밖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9라고 쓰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죠? 1 콤마 마이너스 9. 따라서 내가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1 콤마 마이너스 9야. 따라서 x축은 어떻게 생겨야 돼? 위에 생겨야겠죠. 그래서 얘가 x가 될 겁니다. 됐어? 그럼 우리는 얘랑 얘 함수를 비교했을 때 얘랑 얘,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이 x축과 이 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함수가 더 커야 돼. x축과 함수를 비교했을 때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x축보다. 그럼 그곳이 어디야? 라고 봤더니 여기보다 큰 범위, 여기보다 큰 범위, 여기보다 작은 범위, 여기보다 큰 범위는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다 x축보다 큰 곳 아니겠어? 얘가 작은 범위로 가면 갈수록 항상 x축보다 어때? 커. 얘가 얘보다 큰 범위로 가면 갈수록 x축보다 항상 어때? 커요. 그 범위가 얼마인가 궁금한 거지. 그럼 결국에 우린 또 어딜 구해줘야 되냐면 이 녀석. 2차 함수와 x축과의 뭐? 교점을 구해달라. 그럼 교점 찾는 식 가야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얼마야? 0이라고 놓고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됩니다. 뭐라 써야 돼? x 마이너스 4에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면 이 녀석의 x 값을 여기는 뭐라 쓰는 거야? 마이너스 2. 여기를 뭐라 쓰는 거야? 4.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또는 x는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해를 만족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했어? 민주 이해했니? 이해 안 됐다고? 여기 뭐 별거 없는데. 여기 뭐 그렇게 뭐 별거 없는데. 그럼 잘 봐. 이제.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게 되게 막 어떻게 해서 막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야. 지금 막 봐도 얘를 이렇게 나눴다가 갑자기 또 표준형으로 바꿨다가 함수를 그리고 또 능형해서 교점 찾아주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쉽게 풀 수 있게 조금 줄여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얘들아. 쉽게 풀 수 있게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봐 그럼 얘들아. 너네가 얘를 풀어냈어. 얘를 풀 때 이렇게 되는 거 알아냈어. 근데 이 중에서요, 너네가 지금 이렇게 막 구해놓은 것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놈이 하나 있어.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게 하나 있거든. 물론 얘 때문에 뭘 찾긴 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 그렇죠, 꼭지점이에요.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일단 1순위야.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1순위인데 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잘 봐 얘들아.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안 그려진다고 하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교점이 있어야만 이런 형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봐봐. 잘 생각해봐. 지금 교점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교점이 2개예요. x축과의 교점이 2개 사서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x축과의 교점이 없다면 또는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면 문제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하면 잘 봐. 다른 문제를 볼게. x제곱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잘 봐.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보질 않고요. 얘를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나 너무 귀찮아.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그럼 바로 뭘 찾아볼 거냐면 교점을 찾아볼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 교점을 무조건 찾아야 돼. 우리 어차피 이 문제 풀려면 얘랑 얘가 얼마인지를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확한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선 얘랑 얘가 무조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쓸 거냐면 이 녀석이 교점이 얼마인지를 구해주는 식을 항상 쓸 거라고요. 맞잖아. 정확한 범위를 알기 위해선 교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 녀석을 풀어놨더니 교점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즉 다른 말로 x값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두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x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야. 교점 두 개라는 건 서로 다른 근. 서로 다른 무슨 근? 실근이 나왔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교점이 두 개라는 건.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 근데 교점이 두 개다? 그럼 너네 아래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 항상 두 개가 나오려면 그래프의 경우는 항상 이래야 돼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으로 나오려면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걸로는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그럼 결국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굳이 얘를 찾지 않아도. 따라서 이 녀석을 판별식을 써볼 겁니다.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되면서 얘는 0보다 어때? 크게 되겠네? 얘는 그럼 뭘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무조건 함수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이 과정이 줄잖아. 그냥 판별식 한 번만 딱 쓰면 이 과정이 줄잖아.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지? 그럼 우리 뭐만 해주면 돼?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누군지만 봐주면 돼. 얘랑 얘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대? x축이 더 커야 된대. 그지? x축이 더 큰 거나 같은 곳이 어디니? 여기 아니겠어? 그지? 요만큼 아니겠어? 요만큼? 그지? 그럼 이만큼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구해야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뭐 해줘야 돼? 이 녀석을 해를 구해줘야죠.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되네? 잘못 썼다. 이렇게. 이제 되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는 0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 자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 자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면서 우리가 만족시키는 이 녀석의 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왜? 여기는 왜 갑자기 같다고 붙었어? 얘 안에서부터 벌써 뭘 포함하고 있는 거야? 는 0일 때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포함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빠르게 찾는 법도 방금 배운 거야. 굳이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에는 뭘 찾아 쓴다? 뭘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판별식을 찾아서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다고.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판별식도 너무 귀찮은 거죠. 지금 막 거기 뭐 귀찮은 거 투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 중에서 좀 특이한 애들을 자주 꺼내와요.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서 되게 특이한 애들을 자주 꺼내올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런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요.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그거의 의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서요. 어떤 한 2차 함수가요. 얘네들을 딱 비교했는데 교점을 갖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됐다는 소리일까? 그렇죠. 인수분해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다 뭐야? 교점이 두 개라는 거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인수분해가 되면 교점은 항상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벌써 끝났어. 판별식을 쓸 필요도 없어. 인수분해가 되는 함수는 항상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벌써 그래프 개형 나온 거지. 그럼 이거 보고 너네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너네가 이 식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주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다면 교점이 몇 개라서? 두 개라서. 그럼 바로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 거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벌써 그래프 개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길 거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식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쓸 거를 아니까. 그럼 어차피 얘 인수분해 가리고 오면 그냥 이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벌써 뭐가 나온 거야? x의 교점이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 이거야.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벌써 해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판별식을 쓰지 않고 같다라고 놓고 풀지도 않아도 인수분해가 된다면 벌써 이 의미까지 함축적으로 다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너넨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어차피 능형해서 교점 찾는 거면 어차피 얘는 x는 1이고 x는 3이야 라고 나오는 순간 벌써 그래프는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원하는 범위가 어딘지만 봐주면 돼. x축과 함수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대? x축이 더 커야 된대. 그럼 어디야? 여기 아니겠어?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2차 부등식을 보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그 식이 뭐가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확인해 주면 돼.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식은 간단해집니다. 금방 풀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식은 금방 풀 겁니다. 연습해보자. 잘 봐. 연습이 중요해 얘들아. 잘 봐. 뭐를 해볼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이미 얘는 교점을 몇 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두 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뭐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단 근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래프 그려봅시다. 봐봐.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2개.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우린 그래프의 교형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뭘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교점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차피 얘를 가지고 X축과의 교점을 찾는 식을 쓰면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는 거 얘가 그냥 는영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은 얘네 아니겠냐. 그러면서 바로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이 자리가 마이너스 2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해는 X축과 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대? 함수가 더 커야 된대. 그럼 누구야? 이쪽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뭐라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계속 연습해볼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대? 0보다 작대? 됐어? 그럼 이제 뭐 해봐?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라고.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대충 눈치채야지.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점이 몇 개? 2개.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때 어차피 우리는 이 쉐를 구하려면 이 교점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점 구하는 식을 써봤자 x-5에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이 녀석의 x값은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해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이 함수랑 x축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x축이 더 커야 돼. 따라서 여기 아니겠니?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정형이 이해됐니? 확실해? 이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됐니? 그럼 우리 이제 수학은 많이 줄여야 돼. 너네가 어느 정도 많이 줄일 수 있어야 돼. 그럼 굳이 이 교점을 찾는 방정식까지 안 써도 너네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이 가능한 거지. 어차피 얘가 인수분해 됐으면 얘를 교점 찾는 식은 이 녀석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능령 해봤자 그냥 여기서 그냥 x값 바로 구해주는 게 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그냥 바로 여기서 뭐 해주면 돼? 얘가 0이 되는 x값 누구?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라고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그럼 민준아 너한테 갈게. 잘 봐. 자, x제곱에 뭘로 해볼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5는 0이래. 느네 아니지. 마이너스 15랑 0이랑 비교했더니 작거나 같대. 그럼 첫 번째 뭐 해주라고 민준아?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된 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5?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민준아,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아래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이면서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미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x축을 딱 그려놓은 거죠. 그럼 민준아, 여기를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그쵸? 여기는 뭐야? 얘네들 다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뭐라 쓸 수 있다고? 뭐라 써야 돼, 여기는? 뭐 나랑 눈싸움 하자는 거야? 대답을 하라고, 엄마. 교점 찾는 식 써보면 될 거 아니야. 얘 교점 찾는 식 누구랑?
x축이랑 그럼 이렇게 써야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5는 0이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어차피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따라서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5 또는 3. 그럼 여기 이 녀석은 x축과 이 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식인데 여기서 나오는 x값은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 또는 3이라는 소리는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응.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민주야, 이 해를 구해봐. 이 함수랑 x축과 비교했는데 누가 더 크대? x축이 더 크대. 그곳이 어디야? 위 뭐? 어디야? 네가 봐봐.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을 때 x축이 더 높게 있어야 돼. 함수보다. 그러니까 x축 밑에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아니야? 얘가 지금 x축이지. 얘 밑으로 함수가 밑에 그려지고 있잖아. 요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함수가 밑에 있는 거야. x축보다. 그럼 그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야. 그 범위는 어디야?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그래서 이 녀석 얘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나갔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이게 2차 방식 푼 거야. 이게 2차 부등식 푼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이런 인수분해되는 녀석들 중에서요,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잘 봐. 잘 들어봐. 지금 인수분해 됐어. 그지? 인수분해 됐고요. 인수분해 됐어요.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자,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건 뭐가 두 개라는 소리야? 그쵸.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건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좀 몇 가지 주자면, 팁을 줄게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럼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점이 두 개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진짜 좋은 팁이거든요. 진짜 좋은 팁이야. 그냥 잘 봐 얘들아. 너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어. 1차 부등식 할 때요, 요런 녀석들 내가 한번 언급해 주지 않았니? 얘 답이 뭐야? 뭐라 써야 돼? 벌써 까먹었어? 뭐라 써야죠? 이거 해를 뭐라 써야죠? 얘들아 뭐 까먹었어? 뭐라고? 사이값. 그렇죠.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보다 3보다 작다. 이게 무슨 값? 사이값이라 했잖아. 두 번째, 절대가 x가 5보다 크대. 얘는 뭐라 써야 돼요? x가 5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양끝값이라고 하죠. 까먹으면 안 돼.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이걸 내가 언급을 했었죠? 그죠? 잘 봐. 일단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사이값이라고 했고요. 왼쪽으로 벌려져 있어서 무슨 값이라 했어? 양끝값이라고 했지? 자, 왼쪽으로 벌려져 있지. 어때? 양끝값 가졌네?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지. 무슨 값 가졌어? 사이값 가졌네?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지. 무슨 값 가졌어? 사이값 가졌지? 이 내용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요, 교점이 두 개라는 걸 이용해서요, 사이값 아니면 양끝값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벌써 끝났어. 그럼 벌써 이걸 알잖아? 너네가 사이값과 양끝값이 나오는 방향을 알고 인수분해를 할 줄 알고 하면은 벌써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끝난 겁니다. 잘 봐. 그럼 내가 연습 한번 해볼게. 이제 맞춰야 돼. 못 맞추면 안 돼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크대. 자, 아까 같이 문제를 풀지 말자 이겁니다. 저것처럼 그래프 굳이 풀지 마. 왜?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돼. 해봐 얼마야?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3이야.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지? 그럼 너네는 벌써 찾은 거야. 뭘 찾은 거야? 이 x축, 이 함수랑 x축과의 뭘 찾은 거야? 교점도 벌써 알아버린 거야. 얼마라고 써야 돼, 민준아? x는 6이랑 또는 x는 마삼. 그렇지. 그럼 벌써 끝났다고. 왼쪽으로 벌려져 있잖아. 인수분해가 됐고 왼쪽으로 벌려져 있잖아.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양끝 값을 가져야 돼. 됐어? 인수분해 됐고 왼쪽으로 벌려져 있잖아. 무슨 값? 양끝 값을 가져야 돼.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작은 것보다 어때야 돼? 작고 또는 큰 것보다 어때야 돼? 크다라고 쓰면 끝입니다. 함수 안 그려도 돼요.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이해했어, 얘들아?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함수 안 그려도 벌써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됐어? 연습 좀 해볼게. 지금 이 내용이 오늘 할 내용이 전부거든요, 거의. 봐봐. 16번, 17번 볼게. 얘들아, 잘 봐. 얘가 지금 풀어보래.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첫 번째 너네가 해결해야 될 건 뭐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야.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쓸 거야. x 플러스 6에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건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뭐? 교점의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6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찾아낸 거야. 그럼 끝났어. 얘 지금 방향 어디야? 왼쪽이야. 무슨 값 가져야 돼? 양끝 값. 그럼 벌써 x는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x는 큰 것보다 크거나 다 이렇게까지도 써줘야 되는 끝입니다. 따라왔어? 이해했어? 민준 이해했어? 건우 이해됐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순차적으로 다 보여줬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요, 진짜 지금 이 마지막 것만 기억하면 돼.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너네가 이 과정을 지금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사이값과 양끝값만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밑에도 한번 가봐. 얘들아,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어떻게? 1, 2에다가 3일 마이너스 여기다가 그럼 되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에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즉 이 녀석과 이 x축과의 교점을 뭐라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끝이죠? 그럼 벌써 끝났어. 얘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지. 뭐야? 사이값. 따라서 이 녀석에는 뭐라 쓰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끝입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될 때의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뭐 되게 막 엄청나게 썼잖아? 사실 그거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보여준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 뿐이고, 사실 너네는 인수분해가 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응용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뭘 응용할 거냐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2차 함수는요, 개형이 몇 가지죠?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예요? 2가지 아니야? 그래프 개형이 뭐랑 뭐 있어? 그치,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 있잖아요. 우리는 2차 부등식 풀 때는요, 아래로 볼록으로 풀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예시를 아래로 볼록으로 줬잖아. 우리는 위로 볼록 안 풀 겁니다. 얘들아, 위로 볼록의 개형을 배우는 순간, 위로 볼록의 개형을 알려고 하는 순간 너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뭘로 풀 거야? 아래로 볼록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래로 볼록으로 푼다는 걸 알았으면, 얘들아, 항상 그 그래프가요, 인수분해가 되라는 법이 있어? 항상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2차 함수,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점이 몇 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2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그래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럼 이런 거야. 얘들아, 아래로 볼록의 개형은요, 총 몇 가지 모습이 있을까?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x축과의 어떤 관계의 모습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겠죠. 그건 어떻게 따지는 거야? 교점이 두 개일 때, 하나일 때, 없을 때 총 세 가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잘 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이런 2차 함수가 0보다 큰 범위가 궁금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얘 판별식을 썼더니 얘가 0이랑 같대. 얘가 0보다 같대. 이해했어? 얘가 0이랑 같대.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A 조건을 A는 0이 아니면서 A는 0보다 커요라고 줬어.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서 0이랑 같다는 소리는 무슨 형태야? 얘들아,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뭘 갖는 거야? 중근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는 거죠. X축과 어떤 모습? 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즉, 교점이 두 개가 안 되는 모습 중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지금 몇 개라고?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해결해보자, 얘들아.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제 방정식 봐야 될 거야. 부등식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함수랑 X축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대? 함수가 더 커야 된대. 근데 그래프 꼬라지를 보니까 이런 형태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부등식을 풀 때 뭘 구하는 거죠?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뭘 구하는 거죠?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 그럼 이 범위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함수랑 이 x축이랑 비교를 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대? 함수가 더 큰 범위가 궁금한 거야. 함수가 더 큰 범위가 어딘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어디를 봐도 다 x축보다는 큰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어느 곳을 찍어도 어느 x를 찍어도 누가 더 위에 있어? 함수가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너네 얘의 해를 뭐라 쓸 거야 하면 이 녀석의 해는 모든 실수라고 쓰는 겁니다. 모든 실수. 왜?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문제에서는요, x축이랑 함수랑 비교했더니 함수가 더 큰 범위가 어딘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찍든 간에 함수가 항상 위에 있다는 거지. x축보다는. 그래서 x는 모든 실수야. 단 어디 하나가 제일 애매하거든. 어딜까? 그 접할 때가 제일 애매합니다. 일단 접한다는 소리는요, x축과 이 꼭지점 요 녀석이 딱 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접한다는 건 둘이 서로 만난다는 소리야. 그럼 만난다는 소리인데 그럼 걔까지 포함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일단은 접했다라는 건 걔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에 집중을 하세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는 뭐야? 0과 즉 y는 0과 이 함수와 비교했을 때 y는 0과 이 함수로 비교했을 때 함수가 더 커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겹치는 부분은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안 쓰는 거죠. 겹치는 부분은 신경을 못 쓴다 이겁니다.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해를 쓸 때 뭐라 써야 되냐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두잖아?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인 겁니다. 이 녀석 제외하고. 이 녀석 포함 안 한다고 했으니까 x는 알파 아닌 모든 실수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x가 알파일 때는 서로 겹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요런 특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거야. 왜?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두 점에서 만나지 않아. 여러 가지 그래프 모양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모습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두 번째, 만약에 d가 0보다 작대. 그럼 이러면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이런 뭐야 얘들아? d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뭐야? 교점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교점이 없어요. 교점 없어요 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이면서 교점이 없어야 된대. 그럼 공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이면서 교점이 안 나오려면 얘 공중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야 돼. 그럼 이때 x축과 이 함수를 비교하겠대. 근데 누가 더 커야 된대? 함수가 더 커야 된대.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 x축과 함수를 비교했더니 x축보다 함수가 더 큰 범위가 어떻게 되니? 어디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찍든 간에요. 어디를 찍든 간에 x축과 함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얘는 그냥 모든 실수야. 얘는 무조건 그냥 모든 실수야. x는 모든 실수. 어디든 찍어도 항상 함수가 위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이거에다가 플러스 교점이 2개일 때 있죠. 그것까지 총 몇 개야 지금? 3개를 본 거잖아. 근데 너네 여기서 위로 볼록까지 해라고 하면 머리 아프죠? 그죠? 여기서 위로 볼록까지 하라고 하면 너네 할 수 있겠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선생님 위로 볼록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뭐로? 아래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이면 뭘로 바꿔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뭐만 해주면 돼? 만약에 아래로 볼록, 왜 위로 볼록이야? 뭐만 해주면 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기울기가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 아래로 볼록 될 거야. 그지? 그럼 잘 봐. 이제는 뭘 볼 거냐면요. 이런 모습도 봤잖아요. 그럼 반대 모습도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어? 그 전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번엔 등호가 있어요.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네요? 그럼 뭐도 포함해 주겠다는 거야? 0일 때도 포함해 주겠다는 거야? 그 말은 즉 이 녀석들이 둘이 만나는 이 녀석까지도 뭐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생각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 녀석까지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는 뭐라 되냐면 얘는 그래서 바로 이때서야 비로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얘를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얘는 뭐겠어? 얘는 의미 없어. 얘는 그대 어차피 모든 실수입니다. 어차피 얘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됐어? 그럼 두 번째 이거 볼 겁니다. 잘 봐. 이거 두 개 무조건 알아놔야 돼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차함수가 0보다 작대요. 그때 이제 a는 0이 되지 않고 a가 양수일 때 볼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무조건 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인수분해 되는 거 제외하고는 또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무조건 이것도 있겠죠. 만약에 판별식 t가 0일 때 이런 거 있지 않겠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 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이렇게 만나겠대가 안 만나죠? 좀 위에다 그리자. 얘랑 이렇게 딱 있는데 얘랑 이 x축이랑 이렇게 서로 왜 안 만나지? 다시 이렇게 만나겠대. 됐어. 이렇게 만나겠대요. 근데 잘 봐. 그럼 이렇게 만난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 판별식 t가 0이라는 건. 그치? 그럼 이제 그래프를 봐봐. 부등호를 봅시다. 이 차함수랑 y축이랑 x축이랑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대? x축이 더 커야 된대. x축이 더 커야 된대. 그럼 결국에는 이 차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x축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어디야? 어디일까?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리 봐도 x축이랑 함수랑 비교했더니 아무리 봐도 얘가 더 높은 것이 없는 거야. 그때는요, 잘 봐. 이때는 지금 0을 포함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필요 없어.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포함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이거 때려버리면 누구도 포함해 주겠다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점들까지도 포함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뭐도 포함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 점 하나만 겹치는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부등호는 이 점 하나만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알파 하나라고 쓰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d가 0보다 작대.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중에서 놀 거란 말이야. 공중에 놀 거란 말이야. 그 x축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요.
얘랑 x축이랑 비교했을 때 x축이 항상 높은 곳이 어디니? x축이 얘보다 높은 곳이 어디니? 있어 없어? 없어요. 같다고 해도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개형이 나온다 이거야. 됐니? 갑자기 또 몇 개가 추가됐어? 2개가 더 추가됐네? 위로 볼로까지 하라고 하면 몇 개를 알아야 돼? 8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같다까지도 포함하면 16개입니다. 되겠어? 안 되겠죠? 우린 아래로 볼로 풀 거야. 알겠지? 아래로 볼로 풀 거야. 대표 문제 갑시다. 자, 봅시다. 얘들아, 이 2차 부등식의 해가요. 저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자, 봐봐.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어?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보면 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라. 인수분해 돼, 안 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겠네. x-6에 x 플러스 4는 0보다 어때? 0보다 작아? 인수분해 됐네? 그럼 얘와 이 x축과의 교점이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그럼 끝났다고. 부등호 방이 어디? 오른쪽이네. 무슨 값? 사이값. 따라서 여기서 얘는 뭐라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죠. 이 해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대. a가 얼마? 마사. b가 6.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다음. 어디 있니?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요. 요렇게 됐대.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이겁니다. 그러면 너네 아까도 봤듯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우린 벌써 교점이 2개라는 걸 파악을 한 거고요. 그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교점이 2개라는 걸 파악을 한 거고, 심지어 그 x축과의 교점이 뭔지도 파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프의 그 부등호의 방향으로 양끝값 아니면 저래야? 양끝값 아니면 사이값으로 파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해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양끝값 또는 사이값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양끝값 또는 사이값이 나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0보다 작대. 근데 이때 내가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뭐 x 마이너스 알파 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녀석의 x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해서 너네 x를 뭐라 쓸 거야? 이 녀석 해를? x는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쓸 겁니다. 그럼 잘 봐. 반대로 생각할게. 사이값 또는 양끝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일단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2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들아, 사이값 또는 양끝값이 나오는 건 무조건 교점이 몇 개일 때밖에 없어? 2개일 때밖에 없어. 너네 방금도 특수한 상황을 봐왔듯이 특수한 상황들은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이거나 또는 해가 가장 특이한 거 하나 있지 않았어? 해가 하나 있대. x는 알파. 그렇게 특수한 3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 양끝값 아니면 사이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조건 해가 분해가 되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그 인수분해가 되어서 나온 이 사이값 또는 양끝값의 이 값들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2차 부등식의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x축과의 뭐에? 교점의 x좌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여기서 내가 교점의 x좌표를 x 또는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얘를 알면 결국에는 얘가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잘 봐. 문제 갈게. 잘 봐 얘들아. 얘를 풀었더니요. 얘가 나왔대. 이건 뭐 쉬워. 사실 얘는 좀 쉬운 편인데 얘를 했더니 얘가 나왔대. 얘는 벌써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의 교점을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얘 교점 뭐라 쓸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알파 또는 x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쓴 다음에 그죠? 그러면서 누가 더 크대? b가 더 베타가 더 크대. 그럼 얘는 지금 헬은 뭐로 써야 돼? 무슨 값? 무슨 값?
사이값. 따라서 뭐라 써야 돼? x는 누가 더 작아? 마이너스 베타가 더 작죠? 왜냐면 베타가 더 크니까. 음수에서는 숫자가 큰 게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얘랑 얘랑 서로 어떤 거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3, 알파가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나 보지. 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밑에 좀 봐보면요. 이런 거. 이거 한번 볼게. 잘 봐. 이 녀석의 해가요. 이 녀석의 해가 뭘로 나왔어? 무슨 형태로 나왔죠? 이 녀석의 무슨 형태예요? 양끝값 형태로. 양끝값 형태로 나왔습니다. 양끝값 형태로 나왔다라는 건 일단 뭐?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고,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는 뭐가 됐다는 소리야?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양끝값이라는 소리는 교점이 일단 두 개라는 소리고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때 그 양끝값에서 나오는 이 녀석들, 얘랑 얘는요, 쟤랑 쟤는요, 그 2차 함수와 y는 0과의 뭐가 된다 이거야? 교점에 x좌표가 된다 이거죠. 왜?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잘 봐. 얘들아, 어차피 교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일단 A라는 녀석이요. A라는 녀석이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일단 모르니까 일단은 만약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아래로 불러. 만약에 A가 음수였다고 해봐. 첫 번째 A가 음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A가 양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아래로 불러기지. 그럼 아래로 불러기면서 얘가 양끝값을 가지려면 교점 몇 개여야 된다고? 2개여야 돼. 그럼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얘가 0보다 함수랑 이 x축과 비교했을 때 0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디랑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그지? 그럼 이건 뭘 갖는 거야? 양끝값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이거 만족해. 근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여봐. 그럼 지금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라는 녀석은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저 자체는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우리는 뭘로 풀기로 했어? 아래로 볼록으로 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는 순간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는 0보다 어때?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잘 봐. 이제 얘는 뭐야? 이제 이 함수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 함수여서 잘 봐. 그럼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죠? 그러면서 쟤는 저 양끝값을 가져야 된대. 양끝값을 가져야 된대. 그지? 근데 잘 봐. 얘랑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대? X축이 더 커야 된대. 너네 X축이 더 큰다라는 곳에서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면 요런 세 개 중 하나거든요? 그죠? 근데 양끝값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양끝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얘랑 비교했는데 아래로 볼록인 함수랑 y는 0과 비교했는데 y는 0이 더 커야 된대. 그럼 너네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개형 이 세 개 중에서 y축이 더 큰 건요, x축이 더 큰 건요, 이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이건 뭘 가져야 돼? 사이값. 그죠? 양끝값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음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여기 너무 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결국엔 그냥 여기 간단하게 풀면 그 양끝값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그 양끝값의 시작인 얘와 얘는요 이 방정식,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에서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다. 그 교점을 찾는 식에서요. 그 교점이 누구라는 소리야?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야만 이 녀석 지금 왼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뭘 쓸 수 있는 거야? 양끝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네는 그럼 결국엔 이 방정식에 뭐야? 해죠. 그럼 두 분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은? 이 식에서 두 분의 합은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a라고 써야죠. 그죠? 잘못 썼네.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써야죠. 두 분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3 a분의 b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래서 양끝값과 사이값이 나온다는 건 뭐도 준다는 거야? 양끝값이 뭐고 사이값이 뭐라고 준 거냐면 걔네들의 그 인수분해 됐을 때의 그 해를 줬다 이겁니다.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이런 거. 자,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잘 봐. 너네가 이 특수한 경우에 찾을 때 되게 어려워해요. 이 특수한 경우를 찾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봐봐. 너네가 이 그래프를 잘 그릴 줄만 알면 돼. 이 그래프에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해야 된대. 얘 일단 무슨 그래프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특수한 형태잖아. 그럼 너네는 첫 번째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저리야? 일어나. 점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프를 그려놔야 x축과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잘 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 아래로 블록이야? 맞지? 그럼 아래로 블록 그려놔. 그려놨어. 그 다음에 잘 봐. 0이랑 비교한대. 그러니까 y는 x, y는 0. 즉 x축과 비교를 하는데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해야 된대 얘들아. 해가 오직 한 개. 그럼 너네 아까 그 특수한 그런 애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해가 무조건 하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 즉 생각을 하면 이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더니 x축이 더 뭐가 돼? 커야 된대. 그지? 이 함수랑 x축이랑 비교했더니 x축이 더 커야 된대. x축이 더 커야 된대. 근데 얘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된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아래로 블록의 함수 중에서 아무리 그 녀석을 그려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개형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 세 개의 개형으로 나와. 근데 이 세 개의 개형 중에서 x축이랑 비교했더니 x축이 더 큰 곳이 있어야 된대. 일단 그냥 큰 곳이 있어야 된다만 생각해봐. x축이 더 커야 된대. 어디야? 이 세 개 중에서 x축이 더 큰 곳이 어디야? 있는 곳. 개형 중에서 x축이 더 큰 곳이 있는 곳이 어디야? 첫 번째 아니야?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잘 봐. 얘는요 너무 많죠. 얘는 하나가 아니잖아. 얘는 너무 많아요. 얘는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여야 된대. 그럼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 결국엔 얘밖에 없어요. 왜? 오직 하나일 때는 결국엔 이 x축과 이 함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디를 포함하고 있어? 0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 말은 즉 이 녀석 딱 접할 때 여기 이 녀석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이 됐어? 그럼 결국엔 이런 경우일 때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이 말은 저 함수가 x축과의 형태가 이런 경우일 때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런 경우는 뭔데? 그렇죠. 중근을 가질 때. 이런 경우는 결국엔 중근을 가질 때야. 중근을 간다는 건 판별식 t가 어때야 돼? 0이랑 같다는 소리거든. 그럼 저기서 뭘 쓰는 거야?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판별식 씁시다. 쓰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a 값은 4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니?